애정 문제라는 것은 부부 문제와는 조금 다르죠. 기준을 습으로 잡는데 붙는 성질을 의미하죠. 과습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집착을 의미하는 거고, 한습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붙었는데 냉한 것이죠. 그리고 온습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데, 습이라고 하는 이 기운은 과습한 것은 정화가 만드는데 이거를 집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습한 기운은 병화가 만들고요. 그렇지만 병화도 지나치면은 과습을 만들기도 하죠. 한습하게 되면 애정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습은 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습의 종류는 정화가 없어도 과습이 있는데 이를 음습이라고 하죠. 음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는 의미죠. 음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는 의미고, 토가 습한 걸 가지고 농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농습하다라고 하는 건 토가 습한 걸 가지고 농습이라고 하고, 음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가 많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수가 많다, 이거는 토가 습하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집착을 의미하는데 많이 접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많다는 의미인데 잘못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을 의미하죠. 한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붙기는 했지만 냉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밖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다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습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한쪽은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한쪽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래가 유흥에 의한 애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풍류를 뜻하기도 하죠. 짝사랑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일방적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습의 반대가 되는 조라는 게 있는데,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조면 조고 습이면 습이죠. 습이 조로 습이 조로 바뀌거나 조가 습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습이 조로 화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습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로 바뀌게 되죠. 나중에 조로 바뀌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랑에 금이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에 금이 간 거죠.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부 간의 애정도 있고,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 혹은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애정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음천론이라고 해서, 그렇죠? 음천론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공부를 했어요. 작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습이 조로 가면은 애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조가 습을해지면, 습으로 바뀌면, 조가 습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외도라고 하죠. 좋아하니까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게 없다가 갑자기 원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원래 조라는 것은 이렇게 무정을 의미하는데,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갑자기 유정해진 거죠. 이렇게 조가 이렇게 습해진 것은 위험한데, 습이 조해지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위험한 게 아니고 붙는 것이 더 위험했죠. 그래서 조가 습해졌는지 습이 조해졌는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후용신을 보는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후를 보는 법이라고도 하는데, 한난을 조절하는 건 되게 직업적인 문제를 보죠. 인간이 어떤 그 직업적인 욕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장 욕구를 나타내는 것은 한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간관계를 의미해요. 습은 붙는다, 조는 떨어진다. 그 중에서 한난이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의미를 찾는 거죠. 조습에 한난이 개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습, 그러니까 온습을 원하지만은 과습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한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주가 되게 이제 이렇게 보면 한한 사주 사람들이 있죠. 한한 사람들은 일단 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한 사주가 한이 올 수도 있고 차가운 기운이 올 수도 있고, 한한 사주가 습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습한 사주가 한이 왔다는 것은, 그렇죠? 습이 이렇게 한을 만난 거예요. 습이 한을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겨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한한 사주가 습을 만났다는 것은, 그렇죠? 습이 따뜻한 기운을 만났다는 뜻이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애정을 보는 것은 습을 기준으로 해서 조하다, 습하다, 그렇죠? 조한데 이게 과습이냐, 난습이냐, 한습이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봄에 태어났으면 일단은 습이니까 순행을 하면은 습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죠. 온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역행을 하게 되면은 습이 한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준을 한으로 하면은 한에는 습이 있다. 그러니까 습이 있으니까 정을 원하는 거예요. 한하니까 습으로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제적인 습이라고도 하죠. 탈취라고도 하고 보쌈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습으로다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게 점차 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이 역으로 가게 되면은 조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 말이 주로 나는 원래 사랑 같은 거는 안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한 사주가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봄 기운을 만나서 습으로 가게 되면은 살다가 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이러죠. 이렇게 변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한에서 많이 나와요. 한사주에서 많이 나오죠. 한이 습을 만나거나 이렇게 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습하기 때문에 정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렇죠? 정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한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정을 원하기는 하지만 정을 이루지는 못해요. 사주에 난이 있는데 이것은 조를 접하게 되죠. 난이 순행을 하면 조가 되고 역행을 하면 습이 되죠. 난이라는 것은 이제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하절을 얘기하는 거죠. 순행을 하면 가을인 이렇게 조를 만나는 거고, 역행을 하니까 봄인 습을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난이 습이나 조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지만은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난이란 습을 겸하지도 않고 조를 겸했다고 볼 때, 조를 겸했으니까 이거는 순행을 얘기하는 건데, 애정이 이제 이 애정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한 사람들은 이렇게 애정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이나 애정만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애정도 정이고 무정도 정이고 어떤 과정도 정이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정인 것이죠. 난이라는 것은 순행을 하면은 조로 가는 거죠. 조로 가니까 크게 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난이라는 것은 습한 것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을 줄 줄 모르는 인간인데, 습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정을 많이 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정을 바라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뭐 원래는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한이라는 것은 습을 겸하게 되는데, 역행을 하면은 가을로 가기 때문에 정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로 바뀌어서 조로 자꾸만 가니까 정을 별로 따지지 않는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을 주려고 하는데 정을 바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집착이 돼요. 그래서 정을 이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살려면은 한한 사람은 습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한 사주더러 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난한 사주를 보고 저 사람은 별로 정이 없는 사람이야, 명분만 너무 따져,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누구나가 다 정은 나누려고 하지만 한 난에서, 그렇죠? 습이 한을 만나고 습이 난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습이 난을 만나면은 이렇게 온습해지니까 정을 나누죠. 한이 이렇게 습이 한으로 가면은 정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이냐 순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한한 기운이 이렇게 습으로 가니까 정을 주고자 하니까 정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애정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한이 계속 조로 남으니까 애정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에 대한 한난 조습의 방식이라는 것은 수하에 의한 한난은 두 가지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조습으로 애정을 보는데 기준은 항상 습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습 이외에 습으로 애정을 보는 것도 있지만 상생을 통해서 애정 문제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상생을 하는 것은 즉 정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죠. 대개 정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행을 나누는 거예요. 오행으로 상생을 의미하는 건데, 수가 있고 화가 있으면 수는 수생목을 하죠. 화는 목생화를 하는데 수생목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일으키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가 목을 생하면, 수가 목을 생하면 마음을 일으키다, 목이 화를 생하면 이렇게 몸을 일으키다가 되는 거죠. 몸을 일으키다. 마음을 일으키다 수생목, 몸을 일으키다 목생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수생목, 목생화.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켜야 애정이 있는 것이지 몸을 일으킨다고 해서 애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면은 마음을 일으킬 그러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천을 하려면 목생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가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은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랫동안 하려면, 그렇죠? 또 오랫동안 하려면 있죠? 그러면 금생수가 돼야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오행으로 상생을, 수생목, 목생화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지만, 가령 육신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상생은 이제 상생이라고 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화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오행으로 상생은 계절에 맞는 상생을 의미해서 이게 춘절의 상생, 하절, 이제 하절의 상생이라서 수생목, 목생화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육신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이거는 이제 물론 부부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애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그렇죠? 사랑하다가 이렇게 배신을 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우직하게 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가지고 매너가 좋다 그러고 이제 우직하다고 하죠. 그렇게 되려면은 화극금이 되어야 돼요. 화극금의 모습도 물론 뭐 여러 가지지만 화극금의 모습도 여러 가지죠. 뭐 이러한 모습도 있겠고, 이러한 모습도 있겠죠. 이런 모습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런 모습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습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목생화, 계절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동절의 목생화라 그러고, 이런 거를 추절의 목생화, 이런 것들은 하절의 수생목, 이런 것들은 이제 춘절의 목생화. 계절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춘절의 수생목, 하절의 목생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오행에서 다 배운 것들이죠. 오랫동안 마음을 일으키는 무슨 마음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이제 마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된 상태에서 금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금생수가 되어야 되겠죠. 경금으로 금생수든 뭐 신금으로 금생수든지 간에 일단은 금생수가 되어야만이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랑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랑이 세 가지나 네 가지쯤 있는데, 수가 금을 만나지 못하고, 금을 만나지 못하고 수생목을 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긴 했는데 마음이,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유지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